절대합시다. 차별을 절대합시다. 안녕하세요. 매일TV 시청자 여러분, S부장의 시시비비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대우조선해양 하청 지회의 파업 투쟁에 대한 부분이 뜨겁게 여름을 달구었는데요. 51일째 만에 파업이 종결됐습니다. 이번에 파업 투쟁을 하면서 거제통영 고성 조선 하청지회, 그냥 대우조선 노조 하청지회라고 할까요? 하청지회가 결국 얻은 것은 처음에는 임금 인상, 그동안 10여 년 동안 임금이 30%나 삭감됐기 때문에 이번에 임금을 30% 올려달라. 그리고 노조 전임자 인정해달라. 노조 사무실 설치해달라. 그리고 뭐 폐업으로 인한 회사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용 승계를 해달라. 이런 등등의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합의한 것은 임금 인상 4.5%, 그리고 뭐 노조 사무실 뭐 이런 부분 기타 약간의 노조가 요구한 것만 이루어졌지, 파업을 벌이면서 대우조선해양이 입은 피해액이 약 8,165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향후 엄청난 갈등의 소지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에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22개사가 거기에 포함된 조합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사 22개사가 별도로 하청 노조 지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합원 개인에게 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실질적 피해를 입은 대우조선해양 본사가 이 하청 노조 지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 그리고 파업을 주동했던 뭐 6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전체 100여 명의 뭐 참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파업이 타결하는데, 그래서 금속노조 지부도 대우조선해양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하라, 이거를 합의서에 못 박으라 이랬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손해를 입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감수하겠다. 그럼 오너 기업이라면 오너가 내가 책임지겠다, 내 사비를 대겠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손해를 입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게 되면 향후 배임죄에 걸릴 수도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합의 내용에는 손해배상 청구 철회가 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지회가 최종적으로 파업에 타결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법과 원칙, 그러니까 노동법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불법에는 명확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이 압박을 느끼면서 상당한 위협으로 느꼈을 것으로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법원에서 7월 15일 이후로 파업을 정거농성을 풀지 않으면 하루에 300만 원씩 물어주도록 판결을 내린 퇴거 명령도 하나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지회는 그렇게 자금이 많은 노조 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향후 상당한 경제적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위협으로 그리고 실질적인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업을 종결하고 합의를 한 것으로 S부장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향후 이 손배소 문제, 대우조선해양 본사가 하는 문제는 이건 또 새로운 문제입니다. 과연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물어낼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의심되는 부분인데요. 이면 합의가 있었지 않았을까. 지금에 있어서는 이건 미결 상태로 두고 배를 열심히 만들어서 인도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수익이 발생하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시점에 대승적 차원에서 그때는 국민들도 좀 기억에서 조금 이런 이슈가 사라질 수 있을 때쯤 손해배상을 대승적 차원에서 노사 상생의 의미를 담아 철회하겠다 나중에 발표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취재를 해보니까 대우조선해양은 어떻게든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경영진이 배임죄에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수순인 걸로 봅니다. 그러면서 법적인 다툼을 이어나가는 뒤에 나중에 조금 이렇게 이슈가 가라앉고 또 실질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수익이 나는 시점에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해 주는 거를 이면 합의를 하지 않았냐라고 강력히 의심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그러니까 노조원들은 제가 볼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옥에 갈 것도 다 감안하고 각오를 하고 이번 투쟁을 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투쟁의 결과로는 임금 인상 4.5%밖에 없는데 이것만 믿고 그리고 손해배상 철회가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데 파업을 종결지었다? 이건 여러 가지로 비밀 협상 속에서 종이에는 각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구두 합의를 했을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각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의심을 좀 가져볼 만한 사안입니다. 이번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 투쟁은 일단락됐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대우조선해양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적자가 7조가 넘고요. 그리고 공적 자금, 그러니까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공적 자금을 넣은 돈이 약 11조가 넘습니다. 이런 대우조선해양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강력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강력한 구조조정의 사실은 중요한 거는 임금 삭감이거든요. 임금 삭감이기 때문에 그 여파로 이번 하청 노조도 수십 년간에 걸쳐서 임금이 한 30% 삭감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시장 경제의 논리로 보면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가 망해가는데 기존 다른 업체와 동등한 임금 인상률로 계속 받겠다고 하는 거는 욕심일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기회에 진짜 군살 빼는데 더욱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법률 제정이 미비해서 여러 가지 하청업체를 두는 문제라든가 근로시간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요청을 함으로써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는 운영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와 함께 그래야만이 국민의 세금으로 11조가
들어갔는데 국민들이 아, 쟤네들 이제 제대로 하는구나라는 따뜻한 시선을 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을 경우 그 하청 노조 지혜 그리고 본청 노조한테도 법과 원칙에 따라 그리고 고통 분담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 겉으로는 그 불법 점거 농성, 그러니까 불법 파업의 형태가, 파업은 정당한 거지만 당연한 권리지만 불법 파업, 그러니까 점거 농성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 생산에 차질을 빚는 행위에 대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겉으로는 법의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면 합의가 있었다 이런 것이 알려지게 되면 향후 나중에는 다 이렇게 뒤로 다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 철회해주고 이러면 누가 뭐 노동자들이 뭐가 겁나서 불법 파업을 안 하겠습니까? 이것은 향후,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사안이고, 향후 건전한 노사관계, 합리적 노사관계, 그리고 상생하는 노사관계의 모범적인 모델로 작용할 수 있는 계기로 되려면 원칙을 끝까지 고수해 주기를 S부장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